공표 금지 기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최대 7.6%포인트 차로 앞선다고 나왔지만 실제 투표는 단 0.8%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여론조사와 달리 윤석열 당선인은 치열한 초박빙 접전 끝에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마치 엄청 앞서고 있으면서도 박빙인 것처럼 쇼를 뒤지는 하거나 것처럼. 그다음에 박빙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엄청 앞서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심지어 뒤지고 있는데 앞서고 있는 것처럼 쇼를 하거나 그다음에 조금 뒤지고 있는데 엄청 뒤지는 것처럼 쇼를 하거나 이런 게 전부 다 정보 불균형. 유권자는 선거 판세를 모르고 정당과 후보자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선거 판세를 정확히 읽고 있다는 이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서 직업 정치인과 정당들이 유권자를 바보로 만드는 짓이에요 이게. 김어준이 음모론을 정말 TBS 뉴스공장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음모론에도 불구하고 대선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럴 때 김어준 등 이 좌파 측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네.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왜 졌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민주당은 선거에서 진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졌다. 이것이 패인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여론조사 회사를 만들어 보자. 의기투합한 게 대선 직후입니다. 2월부터 3월 이르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 경쟁력 조사도 하고 계속 흔들어댈 거란 말이야. 민주당은 공천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긴 조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은 상승세, 민주당 하락세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추세선이 엇갈린 날은 바로 2월 6일입니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 파업의 엄단 의지를 밝혔고 같은 날인 6일 국민의힘은 중진 의원들에게 낙동강 벨트 험지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수용하면서 공천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에게 6일은 친문과 친명 두 계파 간 충돌이 시작된 날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락해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 여당에선 150석에서 160석도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일들은 이재명 개인의 사익을 기준으로 보면 다 투명하게 해석됩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한다는 게 웃기는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두 거대 정당의 공천이 완료되는 3월 초까지요. 네. 이때 여론조사는 믿으면 안 돼요. 전화 대기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가 많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 안착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통령한테 어떤 게 보고가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지금 막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공천이 완료되는 3월 초까지 여론조사는 아예 보지도 마시라. 네. 내가 그럴 줄 알았거든. 그래서 1월 달에 지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과도할 정도로 집착을 보입니다. 12월에 40건, 1월에 39건 하다가 2월이면은 공천 앞두고 막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여론조사만 유독 2월에 194건을 했고 그거는 2월 달에 이루어진 전체 선거 여론조사 401건의 거의 절반이에요.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세운 지 수십 년 된 회사들 혹은 10년 이상 된 회사들이 100건 미만으로 하고 있을 때 야 통장이 얼마 남았어? 10억이요. 그거 하려고 쌓아둔 거거든요. 네. 오케이 써. 비쌌다는 건 맞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어준 옹호론자들이 지금 들어오셨나 봐요. 그래서 비싼 게 정확하다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다 쓰고 말할 거야. 이렇게 한 방에 큰 돈을 쓴 이유가 있어요. 선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구도거든요. 김어준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계속 우세다라고 작년부터 한 번도 민주당이 열세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갤럽 조사로 보면 계속 엎치락뒤치락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이 계속 앞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30%가 안팎인데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가를 사실 설명이 어려웠지만 갤럽은 나름 뭐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이니까 사람이 그런가 보다 했었죠. 그러니까 김어준은 그걸 보고
여론조사 기관들에게 국민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우리가 진짜 정보를 알려주겠다라고 한 거죠. 판이 뒤집어지긴 뭘 뒤집어져? 판은 그대로. 마지막 여론조사 꽃의 그 조사를 보면 굉장히 크게 민주당이 이기는 것으로 거의 210석까지 범야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반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네. 이미 대립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정권 심판이다. 네. 그리고 정권 심판 프레임이 들어오면서 한번 이게 격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아까 보여드렸던 여론조사 꽃 설문지가 바로 그 순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비명계를 쳐내고 친명계를 맞습니다. 꽂아내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한 게 여론조사 꽃의 정확합니다. 여론조사. 예. 친명, 지금 찐명이라고 해서 된 후보들이 보면은 다 이제 인지도가 좀 낮잖아요. 네. 김어준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네. 친명 민주당 지지그룹 내에서는 지명도가 올라갑니다. 네. 이재명 대표한테 선거 기간 딱 한 번 전화 왔거든요. 조사 결과 이거 맞냐고. 맞지 그러면. 여론조사 가스라이팅을 막으려고 꽃이 탄생했고 그 임무는 달성했다.